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장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서머리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시험 때 우리 선생님들 좀 배려를 해드리느라고 시험 때 저희가 좀 시간을 뺐고요. 휴강을 했고, 그리고 그 전주에 또 일정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또 2주 연속으로 저희가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수업 시간으로 강의 일정을 잡기에는 좀 일정이 빠듯해가지고요. 제가 127페이지 제 9장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영상으로 강의를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하면 이제 커뮤니티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커뮤니티가 그 이제 소통하는 그런 그 생태학적 그런 환경,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라고 해요. 이제 공동체를 부를 때 이제 커뮤니티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지역사회와 청소년 활동은 상당히 그 서로 연관이 많죠. 여러 가지 이론에서 이제 지역사회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교재 129페이지 보시면 이제 레닌의 장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장이론에서는 이제 객관적 환경과 그리고 이제 심리적 환경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객관적 환경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나는 학교나 이런 청소년 시설들이 이제 그 객관적 환경이 되겠죠. 그럼 심리적 환경은 뭘까요? 이제 그 심리적인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가정 환경, 또래 관계, 뭐 이런 것들, 생활 거주 동네 이런 환경들이 이제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장 이론에서 말하는 건 청소년이 생활하는 지역 사회를 둘러싼 심리적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교육을 직접 하는 그런 이제 지역 사회, 이 학교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객관적 환경이 우리는 더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 환경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교육 과정은 전국에 있는 뭐 섬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도시나 광주에 있는 학교나 똑같은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객관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심리적 환경을 보면 이 아이가 이제 섬에 사는 아이들,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 도시에 사는 아이들, 뭐 이 아이들을 보면 서로 다르죠. 왜냐면 그 교육 외에 이 아이에게 미치는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도 다르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은 그 도시에서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저 심리적 환경에서 주는 영향 그리고 다양한 모델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뭐 위인전에 있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지 못하거나 뭐 이러다 보면 이제 환상적인 그런 진로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동네에 어디 사는지가 영향을 참 잘 미친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뉴노멀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영상이든 아니면 이제 온라인 강의든 참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그런 멘토들 모델들을 좀 소개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심리적 환경들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반두라에서 이제 고전적 조건화, 뭐 조작적 조건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이죠. 청소년이 사회적 행동이나 성격은 외적 감화 없이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모델링함으로써 습득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그 타인의 행동을 모델링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물론 이제 훌륭한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이제 또래 집단의 영향을 사실 더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교사나 지도자보다 뭐 이렇게 1년, 2년 형 누나 이제 동네 선배들한테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관찰학습 과정은 이제 관찰 대상에 대한 모델의 행동과 관찰자의 인지적 의사결정 두 가지 요인이 강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모델의 행동을 보더라도 관찰자의 인지적 결정 과정에서 내가 이걸 따라하겠다, 따라하지 않겠다, 아니면 저걸 모방하겠다, 아니면 그걸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지 결정 과정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조작적 조건이잖아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인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이 그 사회학습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뭐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이 어렵지만 그걸 극복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본인이 그 좋은 환경에 대한 감사함이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부정적이어서 결국 그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들도 있죠.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은 그래서 이 아이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서 이제 개인의 기질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런의 발달 맥락주의 이론도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제 생물학적 과정과 심리적 과정, 사회적 과정 사이에서 양방향의 호혜적 또는 이제 역동적 상호 작용이 개인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비교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 심리학에서는 이제 심리 사회학적 발달과 상관없이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성숙의 개념을 이제 거부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그 러너는요, 개인의 그런 그 욕구보다 이런 주변의 환경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이 러너가 주장한 두 번째 얘기를 보면 인간 발달의 전생애적 견해를 수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발달 심리에서 보면 그 과정에서 거쳐야 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그 연령별 그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서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죠. 세 번째는 이제 발달하는 개인과 그들이 생활하는 다양한 맥락인 미시체계, 중간체계, 회부체계 및 거시체계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시하는 그런 생태학적 모델을 수용하고 확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 미시체계라고 하면 이런 그 미시체계라고 하면 그 직접 밀접하게 닿는 그런 체계들을 미시체계라고 하고요. 중간 체계는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청소년에게 제공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 체계라고 해요. 외적 체계는 그러면 밖에 있는 그런 청소년에게 주어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외 체계라고 하겠죠. 이것들, 그러니까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외 체계, 이 전체를 거시 체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체계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정책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그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생태학적인 환경을 구성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요즘 교육 정책은 바로 이 생태학적 이론에 그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뭐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아니야. 외적 환경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이론이죠. 결국 이제 이 이론을 보면 이제 아동 청소년을 나눌 거냐 아니면 통합할 거냐 이제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통합으로 보는 게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기본법하고 연령이 겹치잖아요.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이제 아동은 이제 취약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잖아요. 청소년 기본법은 취약 단계부터 이제 대학 졸업까지 이제 청소년 기본법으로 보거든요. 상당히 많이 겹치죠. 이 법 체계에서 연령이 겹치는 것을 봐서도 통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청소년 상담복지를 센터를 이용하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도 이용합니다. 그럼 아동일까요? 청소년일까요? 네, 사실 통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이제 저도 지지하는 바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교육부에서 하는 혁신교육지구가 있죠. 음, 여기에 혁신교육지구의 구호가 있어요. 네, 너무 너무 좋은 구호죠. 마을이 학교다. 네. 근데 사실 학교가 마을을 이렇게 끌어안기에는 사실 학교라는 이제 고전적 그 조직 운영 체계가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학교로 끌어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도 있고요. 교육 과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정말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모든 사람이 참 그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잘 이루어내느냐라고 질문하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 아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을 어, 반영해서 교육 과정이 짜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평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평균적인 가치들이 교육 과정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평균적인 가치가 뭐겠어요? 그 입시예요, 입시. 그 입시를 위한 교육 과정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올라가요. 사다리처럼 연결돼 있어요. 결국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이 교육 과정의 내용 안에 담겨내기가 참 쉽지 않다. 네, 참 쉽지 않다. 교과서에 뭐 우리가 사는 동네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제 교사가 특별히 신경을 더 써서 이제 그 교육에 대한 내용에 이제 마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한 사실은 교육 과정 안에 그 아이의 삶터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기가 어렵죠. 이제 교육 혁신 지구는요. 사실 이거를 좀 그 혁신적으로 타파하자라고 이름을 혁신 교육 지구라고 지었잖아요. 그 지구 안에 뭐 청소년 시설, 도서관, 마을 학교, 그 학교,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 전체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중간에 이것들을 통합하는 관리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혁신교육지구를 교육부에서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전국에 시도를 했습니다. 많은 결국은 관주도죠. 관이 주도했잖아요. 교육청이 주도를 했고 학교 선생님이 실행을 하고 마을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 사실 관주도로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부모 단체에서 전문적인 교육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이런 혁신 교육지구에 이끄는 중요한 포지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짜놓은 프로그램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뭐 예를 들어 학부모의 역할, 뭐 또 뭐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의 특별한 수업을 만들어서 참여시킨다고요. 어, 이 보통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새로운 거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민이나 마을은 어, 이 참여자가 아니라 참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 참가라는 것, 이런 그 주도성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변에 봤을 때 그 혁신교육지구가 성공했다는 사례들, 학교에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 결국은 이제 그 예산을 쓰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전락해버린 그런 사례고요. 실제로 혁신교육지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기보다는 사업비가 끝나는 기간에 같이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취지는 좋았어요. 그죠? 취지는 좋았어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학부모들이나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보자. 이제 주민 주도로 갈 수 있는 주민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이런 것들에 이제 주민이 주체적인 참여자로 가기에는 어려웠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죠.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상담하고 부모 교육하는 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담하고 부모 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지표 안에 들어있는 업무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청소년 안전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이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위기에서 구해낸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일상적일 때는 상담할 수 있지만 위기일 때는 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들을 리스팅해놨다가 그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출한 청소년이 1388 청소년전에 전화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할 수 없죠. 예, 이용시설이지 생활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와 연계되어 있어야 될까요? 청소년 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있어요. 이 청소년이 도와달라고 이제 센터에 왔어요.
상담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상담복지센터가 상담 기관이니까 성폭력 상담을 하면 될까요? 그거는 해바라기 센터랑 연계를 해야 되는 거죠. 친구가 날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맡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상담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연계가 되어서 이제 소년 보호 전담 부서하고 같이 출동을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112가 먼저 출동하겠지만 이런 청소년에게 적절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 단체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공공 자원일 수도 있고 민간 자원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조금 자랑을 좀 하면 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17, 19년도, 2018년도, 19년도 2년 동안 그 집 지어주기 사업을 했어요. 집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집 하나 지어주려면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센터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모금하고요. 지역에 있는 중개단체에서 모금해주고 군청에서도 모금해주고 TV 방송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여러 자원을 민간 자원 한 60%, 공공 자원 한 40%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준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인 그 자원을 연계해서 그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한 사례들이죠. 장관상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청소년 안전망은 그래서 이제 상담 교육 연계 지원, 뭐 일시 보호, 뭐 쉼터, 의료, 법률, 자립 지원 등 이런 자원들을 모아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거다. 그 자원들은 어떤 협의체로 모이느냐? 1388 지원단이라는 협의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복지센터는 꼭 1388 지원단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어, 보호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데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긴급 돌봄, 일시 돌봄,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회원이 가는 곳이고요. 학교 방과 후도 방과 후에 들어가는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에 이런 그 예를 들어 엄마가 어디 가 잠깐 아이를 맡겨야 돼. 또 아이가 학원을 가는데 A 학원하고 B 학원하고 가는데 중간에 시간이 좀 비어. 중간에 어디 있지? 그러니까 회원이든 아니든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율 돌봄 시스템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하고 확장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전국에 1,80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 법인에서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긴급 돌봄하라고 했는데 갈 곳이 없는 아이들 20명이 정원인데 거의 매일 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광의의 회원 개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었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누가 도와야 될까요? 이제 과거에는 그 여성가족부하고 이제 교육부죠.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는 교육부, 그만두고 나면 여성가족부, 그런데 이제 뒤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법무부. 그래서 이제 그 비행 청소년, 위기 청소년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밖 지원 통합 지원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도 이제 기존에 별도의 그 기관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된 사례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에서 그만둔 아이는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를 하도록 법적으로 이거 명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에서도 보호 관찰하고 있는 아이가 지역에 복귀할 때 지역에 있을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사례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명단을 서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깊은 비행이나 범죄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촘촘한 안전망을 좀 꾸려놓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들임이 운영이 되고 있죠. 보시다시피 그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이 받아들여진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센터가 전문이 돼가지고 이 아이를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학교가 교육을 혼자 책임지는 거라든지 이런 개념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민주도 이런 민간인 주도로 이렇게 지역사회 참여형 그런 청소년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이 대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회성이 높은 소셜 워커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 주도의 청소년 보호 체계를 그리고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생태
생태학적 이론 시험에 나올 겁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